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성남 FC 사건이라는 게 뭐 지들이 뭐 입건했으니까 뭐 기소했으니까 사건이겠지. 근데 경찰은 두산건설만 송치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네이버, 차병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혐의가 나온 거를 검찰이 덮어주는 케이스도 있었잖아. 그게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경찰이 두산건설만 송치했는데 검찰은 네이버, 차병원 등 그 성남 분당에 있는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남 FC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엮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지금 담당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이 김영일 검사를 담당으로 앉혔는데, 이 김영일 검사가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IDS 홀딩스 사건에서 그 주범한테 구속이 됐는데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논란이 됐었고, 근데 그런 검사를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도 1개월 견책 정도로 끝났었고요. 이런 사람을 지금 담당자로 앉혀서 어떻게든 털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엮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우리 과거에 지금 바른미래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이미 그때 고발을 했었고요. 그때 그래서 경찰이 두산 포함해서 다른 곳도 다 무혐의 결정을 처분을 내렸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검찰 왜 우리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이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검찰은 그때 무혐의 처리했고 재수사 명령을 또 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의도 갖고 한 거 아니면은 왜 이렇게 되겠느냐. 이미 다 끝난 거를. 성남 FC 기본적 사건의 얼개는 이재명이 비리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자체장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지자체장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 과정들 속에 행정적인 불편함들을 풀어주고, 성남 FC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면 거기에 후원금을 줬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처음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너무 인센티브가 과하게 나왔다. 그 인센티브가 이재명한테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전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두산건설도 건이 그렇다고. 근데 나머지는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엮으려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두산건설을 엮었는데, 그러니까 두산건설 건도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수사를 해보니까 거의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 털고 해가지고 두산건설만 송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난 되게 특이하다고 보는 게, 경찰이 두산건설만 송치를 했는데 검찰로 넘어오니까 두산건설 플러스 네이버, 차병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을 좀 안다면 아는 방송 아닙니까?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한 방송이니까.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이 모든 행위는 이재명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지금까지 못 해냈던 업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했던 건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업적이 대장동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은 이재명의 업적이에요. 근데 요거를 수사를 놓고 죄가 있을 때까지 털어보자,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제가 캠프 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나하나씩 껌껌이 해드렸는데, 그 전에는 무슨 얘기였냐면,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지금 업적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 선거 때마다 나가서 이것을 내 업적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내가 정말 뭔가 잘못을 했다면 바보냐, 이것을 내가 업적이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비공개 형식으로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겁니다.
이것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제 비속어 좀 섞자면 캥기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업적으로 그렇게 선거 때 자랑스럽게 공보물에다 싣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근데 저는 또 결론적으로 검찰이요. 이렇게 계속 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또 압수수색이 지금 갑자기 나오느냐. 이거 뭐 물타기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도 좀 근데 그 듭니다. 이야기가 한 거야. 지금 그 압색 대상에 심지어 주빌리 은행도 포함됐어요. 맞아요. 주빌리 은행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가장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빌리 은행이거든요. 그 주빌리 은행이 또 성남 FC에 이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어요. 주빌리 은행이 뭐냐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네. 간단히 어머니 말해서 멋있으시다.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은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잖아요. 이걸 구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일반 기초단체장 그 부류에서 주빌리 은행 같은 걸 세웠던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 여기까지 압색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 이재명의 업적은 큰 틀에서 보면 기득권이 보기엔 불편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주빌리 은행 같은 거 왜 해?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들이 이재명처럼 혁신적인 뭔가를 해도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혹이 있든 없건 간에. 그러니까 그 변방의 사또가 대선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빌리 은행은요. 그때 당시에도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한마디로 성남 시민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인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컸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한테 고마워한다는 그런 내용도 왜 그 많이 좀 나왔었어요. 르포 형식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치 시간이 지나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털고 있는데 왜 터는 그 시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그 시점이 저는 이번에 그것도 해요. 외교 참사 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물타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맞습니다. 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결론인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조국 장관 수사로 봤잖아요. 결론 지어놓고 털면 나오겠지라고 터는데 그게 물타기라는 게 그거지. 이재명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야 자기한테 꽂히는 시선이 이재명한테 꽂힐 거 아니야. 그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아이 컨택 보도르심. 세상 어느 누구도 검찰처럼 수사하면 불법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수사하는 놈들은 불법 덩어리야, 덩어리. 우리는 법 위에 있어. 우린 법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압색 남발하는 행위 자체. 우린 분노하거든요.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게 수사입니까? 내가 그때 조국 장관 때 정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죄 진 거예요? 아니에요? 뭘 고민해요? 죄 진 거지. 무단횡단하면 교통법규 위반이지. 근데 그런 수준으로 털어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장 악질들이라는 거예요. 보수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수사권이 남발되면 이건 공포정치 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가까이 지내지만 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지금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집은 또 필수로 압색을 해야지. 그래야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 사람들은 주빌리 은행에 대해서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건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그때 이제 시장이 SNS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때 악성채권이 2%대였어요. 그런데 이 악성채권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다.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글을 올렸었어요. 서민 빚갚기 프로젝트인 주빌리 은행장이 됐다. 민간 모금으로 이런 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 주빌리 은행이다라고 자랑까지 했었거든요. 여기에 정말로 악성 채권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야 되는 건가?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그때 이재명 시장한테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도 했었고. 근데 이걸 건드렸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 네. 악성 채권에 대해서 안 당해봐서 이러는 거를 함부로 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모자란 대통령 하나가 사고 치고 들어오면 국내에서는
야당 수사하기 바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털다 보니까 이재명은 잘 모르는 사람도 아까 그 공원에 앉아있던 태극기 할머니들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가서 그냥 저요? 확 참았는데 실제로 언론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털어대면 악마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의를 갖고 한 정책마저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재명 수사하면서 시선 돌리게 하겠다는 그 비겁함, 그 악랄함 그런 거고요. 나는 그 윤석열이 언젠가는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식으로 정치하면요. 윤석열 씨 보고 계시면 제가 아이 컨택 한번 합시다. 뭐냐면 지금 야당 탄압하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정반대였다면. 정권 교체했으므로 전 정권에 관련된 일들 큰 문제 아닌 건 덮고 가자. 국민 화합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지율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55% 나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방향 돌리려고 전 정권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하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지지율이 뭐가 중요하냐고. 당신 지지율이 낮으면은 국정 정력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맞아요. 언론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안 좋은 점만 까기 시작해요. 쉽게 표현하면 국민과 언론이 당신 뒤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권 유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이 생각을 못하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시사방송의 결론입니다. 자, 마무리하시고요. 왜 근데 안경 쓰고 나오신 거예요? 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 눈이 좀 안 좋아서. 가리려고 도 수 없는 보안경? 아, 저 눈 상당히 나빠요. 그렇구나. 예. 네. 잘 안 보이죠? 저 시력이 마이너스 2.75.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이 이래서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좀 답답하셨을 텐데, 그 좋은 날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종의 만들어야죠. 마일리지. 아,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